네, 안녕하세요. 성장한 생꾸미 송경입니다. 네, 오늘 오후에 안산에 현장 방문을 했고요. 기존에 제가 미용실을 좀 많이 방문을 하다 보니까 오늘은 좀 다른 업종을 좀 방문을 하고 싶어서 두 곳 정도, 한 세 곳 정도를 좀 타겟을 정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부동산 두 곳 중에 한 곳은 이제 고객님과 상담 중이셔가지고 인사는 못했어요. 그냥 밖에서 보고, 그래도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는 또 여지를 만들고 왔죠. 또 장소를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한 군데는 고객님이 다행히도 없으셔가지고 이제 한 10분 15분 정도 이제 앉아 있다 나왔습니다. 이제 커피도 얻어 마시고. 처음 방문했을 때 사장님 부동산에서 그런 네트워크 제품을 진열을 해놓고 파는 곳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없었어요. 여기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제 오른편 쪽에 하얀 5단짜리 책장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애토미 제품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3년 정도 되셨대요. 그래서 그거 고객님들이 오셔서 뭐 찾는 물건이 또 있으시니까 단골 손님들 중에서 그거 보러 온 김에 또 집 매물 같은 것도 또 한번 이렇게 또 보기도 하시고 여차여차 해서 그렇게 이제 애터미 제품을 또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처음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조금 매끄럽게 사장님하고 얘기를 조금 나눌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표정이 싹 굳어 버리셔가지고 저를 이렇게 밀어내시는 분위기가 아니라 좀 뭔가 열린 마음으로 좀 받아주신다는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라는 사람이 예전에 전화를 했었는데 혹시 그때 오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오늘 그래도 여기 동네 온 김에 사장님 얼굴 직접 뵙고 인사라도 하고 가려고 왔다 했더니 저를 순간 다른 사람으로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전화를 했었는데 좀 약간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약간 착각을 하셔가지고 네, 저는 그 사람이 아니라 조금 착각하셨나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드시라고. 그래서 대번에 이제 커피를 또 마시라고 하셔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있는데 이제 그 옆에 어떤 분이 60까지는 안 돼 보이신 것 같고 모르겠어요. 근데 좀 아프셨던 것 같아요. 걸음걸이가 이렇게 쫑쫑쫑쫑 걸음을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원래 이 부동산이라는 데가요 되게 동네 방앗간 같은 데예요. 그래서 또 늘 이렇게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자영업장에 비해서 좀 사람들이 좀 드나들기가 좀 굉장히 쉬운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처음에 이제 그 사장님께서 잠깐 앉아서 커피 마시고 있으라고 하고 이제 그 화장실에 잠깐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어떤 분이 쫑쫑쫑 걸음을 하시면서 들어오셨는데 그분한테 지금 어떤 일로 오셨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지금 사장님 화장실 잠깐 가셨다 했더니 안다. 그래서 그분도 약간 그냥 자주 이렇게 오시면서 오가면서 그냥 그 앉아서 커피 마시고 사장님하고 대화하고 약간 그러시는 동네 주민이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쫑쫑쫑쫑 걸음을 걸으셔가지고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 다리가 좀 아프시냐고. 왜냐면 나이가 먹어가면서 또 이렇게 무릎이 안 좋고 관절이 안 좋고 뼈가 안 좋으니까 또 여자들은 또 출산하고 나면 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여쭤보니까 그게 아니라 뇌 수술을 6번을 받으셔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 후유증인 거죠. 거동이 약간 불편하신 거죠. 그래서 약간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약간 좀 약간의 어눌함이 좀 있으셨었어요. 근데 이렇게 손을 보니까 근데 위아래를 이렇게 되게 핑크, 그러니까 쨍한 핑크가 아니라 되게 톤 다운된 핑크로 되게 곱게 차려입으신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손이 정말 저보다도 더 이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손톱이 되게 약해갖고 네일을 못하는데 여기 이제 오신 여기 어머님은 손톱이 굉장히 건강하시고 되게 두터우시고
손톱이 너무너무 예쁘신 거예요. 손톱, 그리고 심지어 네일 그 색감마저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그 어머님하고 또 앉아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 사장님께서 아니 아니 당신은 무슨 그런 얘기를 뭐 초면인 사람한테 그런 것까지 다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러면서 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행인 건 그분의 이제 딸이 하나가 있으신데 그 딸이 간호사이시대요. 이제 27살 먹은 따님이시 이제 간호사인데, 그래도 엄마가 이렇게 큰 위기를 많이 넘기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래도 정말 따님이 간호사여서 정말 도움을 많이 받으셨겠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은 다르게 좀 달랐다기보다는 어쩌면 너무나도 다행인 거죠. 그 부분이 너무너무 다행스럽게 느껴졌고, 그리고 여기 사장님께서는 조금 좀 바쁘셨어요. 뭔가 일을 또 집을 또 보러 나가셔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또 다음번에 근데 여기 부동산이 이제 행운 부동산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행운이 네이클로바를 상징하잖아요. 제가 사장님께 여쭤봤죠. 사장님 이거 행운이면 네이클로바인데 제가 네이클로바를 되게 잘 찾아요. 제 눈에 왜 잘 보일까요? 그랬더니 사장님께서도 잘 찾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이 네이클로바가 찾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사장님께서도 네이클로바를 그래도 잘 찾는 편이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사장님께 그랬죠. 사장님 이거 행운 부동산이어가지고 제가 갑자기 네이클로바가 생각이 났는데 다음번에 제가 네이클로바 이렇게 붙여서 가지고 올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웃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말은 했으니까 또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너무 분위기가 부드러운 분위기여가지고 되게 첫 방문이었지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그 동네에서 다른 미용실을 갔을 때는 거기도 첫 방문하는 미용실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이제 분이 외출 중이셔가지고 인사 못했고, 또 나머지 이제 그 동네에 간 김에 이제 꽃집도 한 2군데 들려서 인사 정도 하고, 미용실도 한 군데 인사 정도 하고, 네 오늘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조금 업종을 다양하게 좀 해보자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제가 또 동네를 지금 한 4군데 정도를 다니고 있는데요. 거기 동네를 좀 다른 업종으로 조금 더 돌아보고 새로운 동네로 조금 타겟을 돌려서 또 돌아다녀 보자 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는 되게 추웠거든요. 되게 추웠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바람이 되게 부드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동할 때도 굉장히 제 발걸음이 이렇게 막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렇게 덜덜덜덜 떨면서 가는 게 아니라, 오늘은 되게 어제랑은 너무 다른 또 그런 또 춥긴 추워요. 하지만 어제에 비해서는 그래도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되게 기분 좋은 발걸음으로 이동하면서 또 이런 이동하면서 느끼는 것들이 있어요. 오늘은 날씨가 좋다, 햇볕이 좋다, 바람이 좋다 등등 이렇게 느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또 더 남기고 싶은 건 짧게 좀 남겨보고 싶은 건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에 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조금 남겨보고 싶습니다. 예전에 피파리에서 주하영 대표님께서 이 운의 그 정해도 그 타로 보시는 분 있잖아요.
그분의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가지고 그때 피파리에서 수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이 나는 그 단어가 있는데요. 제가 그 단어를 기억을 하는 게 그 단어가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이 운이라는 건 그러게요. 그 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운은 언젠간 오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진짜 얼토당토하지 않잖아요. 언젠가 오겠지가 어딨어요. 제가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러 다니는 이 행동을 하면서 운이라는 건 내가 행동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을 때 그 무언가를 한 것이 누적이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이 운이라는 것도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오겠지. 나한테도 올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로또 저는 그 로또를 글쎄요. 저는 일확천금을 바라는 그 사람들의 그 심리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운이라는 건 내가 뭔가를 노력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랬을 때야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을 때에만 내가 그 그릇이 돼야만 그 운도 나한테 오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근데요 이 운이라는 걸 너무 크게만 볼 것도 아닌 게 저는 지금 이렇게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러 다니고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운을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요 이 사람이요 이 정말 편한 상태로 회귀본능이라고 해서 그냥 옛날의 상태로 돌아가고자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오거든요. 근데 와요. 근데 저는 그거를 알아버렸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더 그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좀 애를 쓰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했을 때 나한테 얻어지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알아버렸거든요. 알거든요. 그게 근데 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증폭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를 제가 저 스스로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말 좋은 기술인 콜드콜과 유튜브라는 이 좋은 기술을 제가 만난 것도 운이고요. 그리고 그 좋은 기술을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속을 하고 싶다. 이게 뭔가 딱 정답이 너한테 이렇게 딱 있어라고 제 앞에 눈앞에 딱 던져진 건 아닌데 그냥 제 스스로가 안 했을 때보다 했을 때 저는 운으로 그 무언가에 뭔지 모를 운으로 연결이 될 거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서 또 얻어지는 게 분명히 있고요. 정말 이게 경험이라는 걸 하잖아요. 이런 게
단순히 뭐 로또를 맞고 내가 뭐 진짜 딱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운이 아니라요. 저는 그냥 이 운이라는 거를 좀 다르게 조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위들도 나한테는 이런 행위들도 알게 된 것도 운이고, 그때 이제 운을 관리를 하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이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을 보면서 생각이 났어요. 아, 그러면 나는 이 운이라는 거를 관리를 하려면 지금 내가 현재에서 할 수 있는 건 내가 지금까지 해왔었던 것들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냥 저라는 사람을 좀 더 잘 알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좀 예민하다고 했었잖아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 예민한 게 단점이 아닌 그것을 좀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장점으로 승화시켜서 더 잘 활용을 할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어찌 보면 이것도 지금 타이밍에 이걸 아는 것도 운인 거예요. 뭐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더 뭐 50이 넘어서 그때 아는 것보다는 지금 이 타이밍에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저한테는 운인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런 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또 느낀 게 뭐냐면요, 중요한 건 나라는 사람을 잘 알아가고,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들을 만날 것을 기대를 하고, 그것 또한 운인 거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저 스스로가, 저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얼마 전에 하게 된 거예요. 그것 또한 저한테는 운인 거죠. 그걸 아는 게 운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은 잘 모르죠. 지금 친구들이 평생 갈 것처럼, 또 지금 사춘기이기 때문에 가족보다 친구가 더 중요하죠. 더 소중하고 더 중요하고, 그쵸. 근데 중요한 건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 친구들이 참, 그 또래 중에서도 왜 조금은 그래도 약간 깊은 아이들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다 저렇게 다 아이들이 얕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뭐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그 사귀는 남자 아이들이 이렇게 딸을 통해서 들어보면 너무, 그러니까 그 기준이, 그러니까 제가 그런 기준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것 또한 운인 거예요. 사람을 아무나 만나고 싶지 않고, 그런 저희가 기준이라는 게 생겨버렸고, 근데 그 기준을 저는 저는 그런 해당이 없고 너무 얕은 사람인데 상대방한테 그런 기준을 높이면 안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라는 사람이 먼저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너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라고 해요. 그러면 네 주변에 그러한 사람들이 올 거라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은 모르죠.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죠. 근데 그것 또한 저는 이해를 하죠. 근데 저는 저 때도 그랬으니까요. 저가 어렸을 때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거를 제가 이제 PCM이라는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그 안에서 생전 못 들었던 사고방식,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고방식, 그러니까 예전에 저의 그런 생각들의 패턴이 균열이 생기면서
정말 정말 많이 정말 얼마나 생각 없이 살았던 그런 어른으로서의 그런 옛날에 하기는요 그런 옛날에 그런 생각 없이 살았던 그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균열이 생겼고 그 균열로 인해서 제가 새로운 지식이 새로운 언어가 새로운 문화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그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넓게 한번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내가 알게 된 것도 운이네. 그 운이라는 게 별게 있을까? 내가 이렇게 그러고 보면 모든 게 다 운인 거죠. 내가 이렇게 사지가 멀쩡한 것도 운인 거고 감사한 거고 이 운이라는 건 결국은 또 감사함으로도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것 또한 엄청 중요하겠다라고 또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오늘 알고리즘을 보면서 되게 많은 것들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현장 방문을 하면서 이 오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그 키워드가 생각이 났고, 아 그러면 나는 이 콜드콜과 유튜브라는 좋은 이 두 가지 기술을 알았잖아요. 이것 또한 운이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 운을 잘 관리를 하려고 애를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 안에서 분명히 무언가 저는 제가 분명히 얻어가는 게 있다라고 저만의 또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운의 알고리즘이라는 책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간략하게나마 좀 남겨보고 싶어서 네, 영상에 담아 보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